디자인할 때 창의성이 부족해서 혹은 디자인 스킬이 부족해서 많이 힘드셨죠? 분명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자꾸만 어렵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의뢰인이나 기획진과의 소통이 어려워서 끝도 없이 수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면 여러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창의성 부족.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초고퀄 이미지 생성 AI에 생각나는 대로 키워드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키워드를 조합해서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이 이미지를 디자인에 활용하면 누구나 창의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저작권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디자인 스킬 부족. 미리 캔버스, 캔바 같은 디자인 템플릿에서 문구나 사진만 변경하면 정말 빠르게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어요. 남들과 겹치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편집을 원한다면 제가 웬만한 거 다 써봤는데 역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만 한 게 없더라고요. 세 번째, 시간 관리. 시간은 절반으로 퀄리티는 2배로 올리고 싶다고 하면 전에는 큰 욕심이었지만 이제는 디자인 AI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졌어요. 명령어만 입력하면 몇 초 만에 찰떡같이 이미지를 만들고 합성까지 해주니까 더 이상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 소통. 이건 디자이너가 흔히 겪는 어려움이죠. 디자인 시작 전 서로가 생각하는 디자인 레퍼런스를 꼭 공유해 주세요. 수정 횟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레퍼런스 참고 사이트는 많이 있지만 핀터레스트, 비엔스를 가장 추천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지 생성 AI, 빠르고 완벽한 디자인 스킬, 디자인 트렌드와 레퍼런스까지 다 배우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한 번에 다 배울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줄 VOD를 최초로 출간했었는데 이 VOD 내용이 너무 좋다고 책으로 출판하자는 출판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쓴 지 어느덧 1년이 흘러 드디어 저의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디자인이 쉬워지는 포토샵 AI 완벽 시너지 책이 출간됐습니다. 포토샵 AI 완벽 시너지 책에는 미드저니, 달리,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생성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디자인에 활용하는 방법, 디자인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는 포토샵 AI 치트키, 디자인 트렌드, 레퍼런스, 이미지 소스 웹사이트까지 모두 들어있어요. 포토샵 어려울 것 같다고요? 제 닉네임이 뭡니까? 생초지 않습니까? 포토샵 AI 완벽 시너지 책에는 디자인 생초보도 아주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포토샵의 생 기초부터 카드뉴스, 상세 페이지, 포스터 같은 실무 예제를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담았기 때문에 꼼꼼한 설명과 이미지를 보면서 따라하다 보면 디자인 자신감이 팍팍 올라갈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 서평 이벤트를 한번 했지만 제가 출판사에 부탁드려서 이번에 정말 마지막으로 특별히 한 번 더 서평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무료 이벤트인 만큼 베스트 리뷰어 선정 시 제가 직접 온라인 강의를 해드릴게요. 더보기란의 링크에서 신청하시고 무료로 책도 받아보세요. 포토샵 핵심 내용을 전혀 부족함 없이 담았고 거기에 이미지 생성 AI, 기획 카피라이팅 AI, 자료 수집 AI 이렇게 직접적인 디자인 외에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담았어요. 설명만 들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광고 배너 디자인을 같이 만들어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이미지 생성 AI는 이 미드저니인데요. 구글의 이마젠, 빙의 달리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포토샵 AI 완벽 시너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생성 AI를 쓰시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생성을 쉽게 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팝콘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라서 이렇게 팝콘 이미지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쭉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오른쪽 위에 이 검색 아이콘을 눌러보면 비슷한 이미지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생성하려는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이미지가 제일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 클릭하고 자 유즈에서 프롬프트
누르면 이 프롬프트가 바로 이 프롬프트 칸에 입력이 돼요. 그리고 use 이미지,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참고를 하겠다라는 거고 use 스타일을 누르면 이 이미지 스타일까지 참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실사 이미지에 가까우니까 실사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될 거고 이런 컬러감까지 참조를 할 거예요. 영어가 조금 약하다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파파고나 구글 번역, 챗 GPT 이쪽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팝콘이 담긴 이 통을 저는 화이트 이렇게 하얀 색깔로 만들게요. 빨간색 배경 이렇게 해서 한번 생성해 볼게요. 이 크리에이트 쪽으로 가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죠. 자, 최대한 원래 있던 그 참조 이미지랑 비슷한 이미지들이 생성이 됐죠. 근데 저는 화이트 버킷이라고 했는데 그 점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나마 이 통이 화이트에 가까운 이미지에서 에디터를 들어가서 수정하려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분을 수정하는 기능은 인페인팅이라고 해요. 기존의 이미지를 참조했기 때문에 그런 줄무늬가 생겼던 것 같아서 이미지 참조는 이렇게 해제를 할게요. 저는 여기 화이트 버켓 위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울게요.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문제가 종이로 된 컵이 나온 게 아니고 플라스틱 컵에다가 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다시 아까 그 이미지에 에디터 들어가면 아까 표시한 영역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버킷 대신에 컵이라고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의도한 대로 종이컵이 만들어졌죠. 다시 에디터를 들어가서 이 밑에 부분을 조금 더 팝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줄게요. 많은 양의 팝콘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팝콘의 양이 조금 많아졌죠? 이 이미지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카피 이미지 저장을 굳이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 포토샵으로 가서 컨트롤 N 누르면 새로운 문서 만들기. 저는 1000에 1500 정도로 해볼게요.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주고 M 눌러서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로 하단 부분 선택하고 생성형 채우기로 바닥에 가득 쌓인 많은 양의 팝콘. 팝콘이 조금 더 많이 생겼죠. 세 가지의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니까 비교를 해볼 수 있고요. 이번에 올가미 도구로 해서 이렇게 조금 비어있는 부분도 마저 선택을 해서 이번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한번 생성해 볼게요.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알아서 이쪽 부분에 팝콘들이 좀 많이 생겼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팝콘들을 좀 지워 볼게요. 지울 때도 이 생성 AI를 사용하면 편리해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생성형 채우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생성을 해볼게요. 한번 보면 두 번째 시안, 세 번째 시안 군데군데 약간 얼룩이 있어서 선택을 해서 생성형 채우기로 생성해 볼게요. 표면이 정말 깔끔해졌죠? 이쪽에다가 팝콘의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텍스트를 적어줄 거라 제일 깔끔한 걸로 선택을 했고 잘 보시면 왼쪽에 이런 세로 줄도 가 있죠. 이런 부분도 생성형 채우기로 하면 깔끔하게 지워지죠. 이렇게 말끔하게 정돈을 하려면 생각보다 수동으로 할 때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자동으로 안 한 게 없죠. 바닥에 가득 쌓인 팝콘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더 보충을 했고 불필요한 팝콘을 지우고 불필요한 얼룩을 지우고 불필요한 이런 라인도 지워봤어요. 상단에 있는 여백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로 해서 생성형 채우기 생성. 정말 자연스럽게 배경이 확장이 됐죠. 두 번째 시안, 세 번째 시안 중에 위쪽에는 텍스트를 쓸 거기 때문에 조금 적은 입자가 보이는 배경을 선택을 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자동 편집이었고 약간의 수동 편집이 필요할 때는 이 지금까지의 이미지들을 모두 한데 묶어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주는 단축키가 컨트롤 알트 쉬프트 알파벳 2예요. 이렇게 하면 밑에 거는 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로 합쳐진 레이어가 하나 생기게 되고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컵과 팝콘을 조금 더 밝기를 조정해서 밝아 보이게 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피사체 선택 한번 눌러볼게요. 이 팝콘에 해당하는 영역만 딱 맞게 선택이 되죠. 색칠 또는 조정 레이어에서 곡선, 제가 자주 쓰는 보정 기법인데 가운데 점을 찍자마자 바로 위로 올려주면 이미지가 화사하게 바뀌죠. 이 컵을 기준으로 보정을 해볼게요. 팝콘이 좀 많이 밝아질 수는 있지만 또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가 자동으로 생기죠. 클릭하고 브러쉬, B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불투명도는 조금 낮춰서
블랙을 앞으로 하면 요 곡선의 양을 조금 줄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밝기를 눌러주면 적당한 밝기에 컵은 좀 밝아지는, 이렇게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 훨씬 다르죠. 조금 더 주목성 있게끔 색칠 또는 조정 레이어의 단색, 붉은 바탕이니까 약간 붉은기를 섞어서 확인 누르고 곱하기 눌러준 다음에 붉은기를 조금 줄여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클릭하고 이 브러쉬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크기는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조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대괄호 오른쪽 왼쪽으로 쉽게 조정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경도도 조절하실 수 있는데 0으로 가장 낮게 해서 불투명도 높여서 이렇게 좀 뚫어줄게요. 바탕이 좀 어둡고 가운데 부분에 조명을 쏴준 듯한 집중이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쉽게 광고 사진을 만들 수 있었고 표면에다가 이제 인쇄가 된 것 같은 그런 목업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컨트롤 S 한번 눌러서 저장 한번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파일 저장을 꼼꼼히 중간중간 해주셔야 날아가지 않아요. 제가 일러스트 스타일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조금 레트로한 이미지를 넣고 싶어서 이 이미지, 팝콘 안에 아예 이런 꼬마애가 들어가서 팝콘을 맛있게 먹고 있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 이미지, 그리고 포토샵으로 가서 컨트롤 N을 누르면 방금 복사한 크기대로 바로 새 창을 만드실 수 있어요.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 피사체 선택으로 해서 이 배경을 제외한 피사체만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로 복사, 디자인 하던 곳에 가서 제일 위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놓고 좀 줄여주고 이 팝콘에는 좀 가려져야겠죠. 일단 위치만 먼저 잡아놓고 잠깐만 눈을 꺼줄게요. 팝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단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고 빠른 선택 도구로 마찬가지로 브러쉬 크기는 대괄호 오른쪽 왼쪽 클릭 몇 번에 경계선에 딱 맞는 선택 영역이 잡히게 되죠. 선택 영역을 제외할 때는 Alt 누르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닌 배경 영역을 선택을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I 배경이 선택이 되고 이 아까 가려놨던 애기 레이어 키고 레이어 마스크를 넣어주면 이 부분이 싹 가려지죠. 여기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수정을 해주면 돼요. 브러쉬 눌러서 블랙이 앞으로 오게끔 해서 경도는 이번에 조금 높여주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 테두리가 조금 부자연스럽죠. 이렇게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혼합 모드를 곱하기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배경이랑 좀 어우러지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아니시면은 이 레이어 오른쪽 여백을 더블 클릭 해가지고 이 레이어 스타일을 가리지 않게 잘 이동하셔서 혼합 옵션에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현재 레이어의 밝은 부분을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거나 지워지지 말아야 될 곳들까지 같이 지워진다면 Alt를 누르면서 이렇게 쪼개주시면 돼요. 이렇게 쪼개서 해주시면 이쪽 부분이 많이 날아가죠. 밑에 있는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밝은 부분을 이렇게 좀 당겨주고 또 쪼개서 당겨주면 이런 밝은 영역에 반사광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죠.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 J로 레이어를 복사하고 이 밑에 있는 레이어는 곱하기로 하고 위에 있는 레이어는 표준으로 하되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줄게요. 약간 이 두 개가 서로 블렌딩 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어떤 상호명이나 브랜드명을 써줄 건데요. T 눌러서 텍스트 도구로 한번 클릭하고 팝콘이라고 써줄게요. 저는 컨트롤 T를 눌러서 문자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좀 빈티지하게 이 글씨로 해볼게요. 컬러는 약간 배경 컬러랑 좀 비슷한 걸로 좀 레드톤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줄게요. 자간, 행간 조절하고 조금 더 입체감 있게 T 눌러서 이렇게 수정 가능한 상태에서 상단에 이 문자를 왜곡시키는 뒤틀어진 텍스트 만들기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이렇게 위나 아래로 휘어지게 위 부채꼴, 아래 부채꼴, 그냥 부채꼴 저는 이 돌출로 선택을 해볼게요. 확인 누르고 도형 중에 타원 도구로 해가지고 획을 방금 했던 색깔로 칠은 없애고 이렇게 원으로 둘러주면 어떨지 한번 볼게요. 굵기는 조금 두꺼운 게 더 레트로한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애기 뒤로 가게끔 레이어 순서를 밑으로 좀 내렸고 이 타원에다가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서 브러쉬로 살살살 없애줄게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겹치지 않게
레이어 마스크의 장점은 실수를 내가 이렇게 했다. 언제든 다시 바꿔서 이렇게 복구를 시킬 수도 있고, 조금 더 이 배경이랑 좀 어우러지게 너무 도드라져 보이니까 클릭해서 곱하기로 조금만 밝게 가볼까요? 조금만 밝게 탁하지 않게 바꿔주고 T 눌러서 가운데 클릭하고 이 팝콘의 이름을 써줘 볼게요. 글씨는 흰색으로 할 거고 폰트는 자유분방한 느낌의 폰트를 사용을 했어요. 얘도 수정 가능한 상태에서 텍스트 뒤틀기를 눌러서 스타일을 부채꼴로 이렇게 하면 약간 가로로 좀 퍼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조금 이렇게 가로 폭을 조절을 해줄게요. 배경이랑 너무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 외부 광선을 넣어도 예쁠 것 같고 획을 넣어도 예쁠 것 같아요. 획의 색깔은 이런 통일감 있는 색상을 넣어도 되겠죠? 컨트롤 J 눌러서 조금씩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입체감이 좀 생기죠? 흰색이 보이는 게 좀 보기 싫으면 얘의 글씨 색깔도 이렇게 레드로 맞춰주면 조금 볼륨감이 생겨요. 그리고 레이어 하나를 더 복사해서 맨 밑에는 색상을 좀 어둡게 해주고 색도 이렇게 좀 어두운 레드로 혼합 모드를 표준이 아니고 곱하기로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도 돼요. 디테일감을 주고 T 눌러서 약간 옐로우 톤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찍고 이렇게 폰트는 원 모바일 고딕 타이틀 크기도 적당히 더 강조시킬 수 있도록 이 타원 획 컬러 단짠 정석에다가 넣은 컬러 그대로 선택하고 이렇게 선의 픽셀 크기도 적당하게 색깔이 바뀌었네요. 다시 흰색으로 해줄게요. 좀 눈에 확 띄어야 되는 것과 두 번째로 보여야 되는 거, 세 번째로 보여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확실히 되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좋아요. 크게 키울 애들은 확실히 크게 키워주고 선이 좀 굵은 것 같아서 3픽셀 정도로 할게요. 중간 저장 한 번씩 꼭 해주시고 코파일럿에서 제가 스윗솔트 팝콘 제품 설명이라고 명령을 해줬거든요. 달콤함과 짭짤함의 완벽한 조화라고 이렇게 카피라이트를 추천을 해주고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쓴 거예요. 색깔은 흰색으로 해주고 달콤함은 선택해서 달콤함이 생각나는 어떤 컬러감 그리고 짭짤함이 생각나는 컬러감 느낌표를 약간 이렇게 좀 기울여 주면은 조금 더 좀 강조가 되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또 잘 안 보이니까 레이어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자주 들어가죠. 드롭 섀도우로 좀 잘 안 보일 때는 획까지 이 바탕 컬러로 이렇게 찍어줄게요. 아까보다 훨씬 잘 보이죠? 이렇게 달콤함과 짭짤함의 완벽 조화라는 카피라이트를 넣어봤고 밑에다가도 흰색으로 써줄게요. 이렇게 이번엔 블럭을 잡아서 어떤 일정 영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글씨 크기는 좀 많이 작게 단락은 왼쪽 정렬 코파일럿에서 또 제품 설명을 끌어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카피라이트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죠. 여기 가운데 구분선 하나만 딱 해주면 완벽할 것 같아서 도형 쪽에 있는 선 도구 획은 흰 선으로 해서 이렇게 그어줄게요. Shift 누르면서 그리셔야 수직 수평 유지하실 수 있고 선의 두께, 도형이 아니고 선을 그릴 때는 여기 옆에 H로 되어 있는 곳에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3픽셀 정도로 하면 이 정도 두께로 아까 미리 배경을 좀 어둡게 눌러놨기 때문에 글씨가 좀 잘 보이죠. 안 눌러놨다면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텐데 힘들이지 않고 이미지 작업은 모두 다 AI 생성 이미지로 활용을 하고 글씨나 어떤 도형을 그리고 이런 것들만 포토샵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쉬우실 거예요. 포토샵 AI 완벽 시너지에 정말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포토샵 AI의 사용법은 화면에 보시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